여기서 이 높이 그대로 이렇게 움직여야 돼요.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아시겠죠? 그렇지. 안녕하세요. 캡틴 사부님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스텝 동작인데요. 기본 스텝 중에서 아주 사용을 많이 하겠죠. 제자리에서 자세를 바꾸는, 폼을 바꾼다고도 하죠. 이렇게 자세를 반대 자세로 바꾸는 이 동작을 배워볼 겁니다. 근데 이거 뭐 그냥 이렇게 바꾸면 되는 거 아닌가? 점프해서 발 바꾸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우선 모든 스텝은 사용하는 이유가 있어야 돼요. 내가 전진 스텝을 간다, 후진 스텝을 간다, 투 스텝을 간다, 사이드 스텝을 간다, 한 발 앞으로 나간다, 한 발 뒤로 뺀다, 이런 것들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하면 안 돼요.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냥 움직이면 안 돼요. 어떤 이유가 있어야 돼요. 상대방을 속인다던가, 내가 다가간다던가, 피한다던가, 붙는다던가, 이 다음에 무슨 발을 차려고 한다던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상황에 맞게끔 딱 이유를 가지고 해야 돼요. 스텝은 그냥 하면 안 됩니다. 제자리 스텝이 아니잖아요, 그죠? 형태 변화가 있는 스텝은 무조건 이유를 가지고 사용한다. 자, 그렇다면 제자리에서 자세를 폼을 바꾼단 말이죠. 반대 폼으로. 그러면 이 자세 또한 형태 변화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유 없이 그냥 바꾸잖아요. 이 동작이 느릴수록 상대방에게는 아주 꿀같은 찬스입니다. 득점을 뽑을 수 있는, 나를 가격할 수 있고 나를 때릴 수 있는, 반대로 내가 맞을 수 있는 아주 안 좋은 빈틈이란 말이죠. 그냥 바꾸면 안 돼요. 이런 타이밍에 발을 차잖아요. 내가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내가 제자리 기본 스텝을 했을 때 이유를 얘기했죠. 템포가 빨라야 되고 높이가 붕붕 떠서 뛰면 안 된다. 그 타이밍 맞춰서 첫 발 타이밍을 차게 되면 공중에 떠 있는 느낌으로 맞는다. 역동작으로 내가 움직이려고 해도 안 움직여진다. 땅에 마찰력이 없기 때문에. 거기다가 높이도 뜨는데 폼도 바꾼다. 그럼 더 동작이 크잖아요. 이럴 때 상대방이 나에게 공격을 한다. 무조건 맞습니다. 반대 상황으로 내가 그런 상대를 만났을 때 무조건 그 타이밍에 공격을 해야죠. 폼을 바꾸는 타이밍 때 공격을 해야 돼요. 바꾸고 나서가 아니라 바꿀 때 공격을 나가야 된단 말이죠. 자, 이거는 전술편에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그렇다면 이 동작을 할 때 빈틈없이 내가 어떤 이유를 가지고 폼을 바꿔야 된다. 그럼 어떻게 바꾸면 됩니까?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더 스태퍼. 하. 자, 우선은 폼을 바꾸기 전에 기본 자세 있죠. 옆모습은 이 자세죠. 자, 이 자세에서 폼을 바꿨을 때도 같은 반대 폼 자세가 나와야 된다. 자, 이 자세에서 폼을 바꿨는데 똑같은 자세가 나와야 된다. 자, 그런데 바꿨을 때 뭔가 좁아지거나 넓어지거나 몸이 다 안 들어갔거나 발 모양이 이상하거나 손 동작이 이상하거나 이렇게 달라지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이런 기본 스텝 자세가 공격을 하거나 방어를 하거나 스텝을 움직이거나 발차기를 차거나 막거나 여러 가지 이런 동작들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이상적인 자세이기 때문에 폼을 바꿨을 때도 그 이상적인 자세를 잡아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폼을 계속 바꿔도 그 자세는 유지가 돼야 된다. 첫 번째였습니다. 더 스태퍼. 하. 자, 두 번째는 이렇게 바꾸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옆모습 보면 다리 보폭이 이만큼이죠. 그렇다면 폼을 바꿨을 때도 이 정도 폭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폭을 유지하려고 바꿀 때도 천천히 돌면 이렇게 보폭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발을 바꾸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이러면 안 돼요. 느려집니다. 스텝은 뭐라고요? 무조건 빨라야 된다. 내가 낼 수 있는 최대한 스피드로 보여줘야 된다. 그러면 발을 바꾸는 이 반경을 좁히면 되겠죠. 어떻게? 가까이 이 발과 뒤에 있는 발을 교차하면서 스치듯이 이렇게 바꿔줍니다. 반대로도 이렇게. 자, 이거를 이렇게 바꾸는 거죠. 이렇게. 이해되시죠? 크게 돌면 안 됩니다. 더 스태퍼. 하. 자, 세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는
몸이랑 어깨랑 발이랑 같이 돌려면 동작이 커지고 느려져요. 제가 교육했던 자세는 발도 몸도 다 대각선이에요. 이쪽 보면 이쪽 대각선, 이쪽은 이쪽 대각선, 그죠? 그러면 여기서 반대 방향으로 했을 때 이 정도 대각선이에요. 그럼 각이 한 요 정도 꺾이겠네요. 이렇게, 그죠? 자, 그러면 지금 발이 대각선인데 스치듯이 지나갔어요. 그러면 이 몸과 골반과 발 자체를 돌리려고 하면 이 잘 안 되고 느리고 언밸런스하고 뭔가 둔탁해져요. 그래서 발을 바꿔서 땅에 이 딛는 순간에 발목만 탁 틀어요. 이렇게. 그래서 바꾸다가 탕 튼다. 요거를 이렇게 발바닥 자체가 모양이 각이 여기서 가다가 이렇게 탁 튼다. 이렇게. 앞발이 중요해요. 이렇게. 뒷발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몸 또한 발이 틀어지면 다리와 골반까지 자연적으로 따라서 틀어지게 돼요. 그럼 몸도 붙어 있기 때문에 그냥 따라옵니다. 어깨하고 이런 쪽에 다 허리랑 다 신경 쓰면은 몸에 힘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느려집니다. 그래서 발만 방향을 튼다. 이렇게. 그러면 자연적으로 됩니다. 엄청 빠르게 할 수 있어요. 더 스태퍼. 하. 자, 네 번째입니다. 자, 네 번째는 빨라야 되겠죠. 더 빨라야 되겠죠. 그러면 이게 발을 바꿀 때 스치듯이 땅에 딛고 하면 마찰력 때문에 이렇게 끌고 가는 느낌 때문에 느려질 수 있겠죠. 그래서 거의 마찰력을 없애는 거죠. 땅에 닿아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약간 미세하게 뜨는 거예요. 아주 미세하게 스치듯이 갈 수도 있어요. 땅에 닿고 있는 마찰력이 거의 제로에 가깝게 뜬다. 그런데 높이 뜨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된다 했죠. 그래서 지금 이 높이를 자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다리의 굽히와 여기서 이 높이 그대로 이렇게 움직여야 돼요.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아시겠죠? 더 스태퍼. 하. 자, 이때 당연히 손도 여기서 바꿨을 때 이렇게 이동해야 되겠죠. 반대로. 여기서 반대로. 해보시면 느끼겠지만 팔도 반대로 움직였을 때 더 안정감이 듭니다. 착지했을 때. 반대 폼으로 바꾸어서 착지했을 때. 팔도 반대로 바꿔주면서 자세를 안 잡아주면 내가 폼을 바꾸는 게 속도가 엄청 빨리 바꿔야 되잖아요. 최대한 빨리 바꾸는데 반대 방향으로 가는 회전 동작이기 때문에 중심이 흐트러질 수 있어요. 그래서 팔을 바꾸면 밸런스가 잡힙니다. 꼭 명심하시고 천천히부터 점점 빠르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죠. 이렇게 연습하세요. 더 스태퍼. 하. 네, 오늘은 제자리에서 자세 바꾸는 반대 폼으로 바꾸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모든 스텝은 다 할 수 있어야 되고 모든 발차기 또한 다 할 수 있어야 전술도 많이 늘어난다. 그래야 이길 확률이 높아진다. 간단해 보이지만 연습 많이 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도 열심히 하고 지속적으로 열정을 불태우세요. 지금까지 캡틴 사범님이었습니다. 그렇지.